예,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정리 스킬, 생각정리 스피치 저자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예. 여러분들 제가 좀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 보니까 여러분들 군대 생활하면서 시간이 좀 빨리 가요? 좀 시간이 좀 안 가요? 예. 안 가죠. 저도 얼마나 시간이 안 갔으면은 정말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 군대에서 시간을 빨리 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제가 병장으로 이제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군대에서 시간은 아무리 빨리 가게 하려고 해도 빨리 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군대에서요, 시간을요, 빨리 가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좀 소중하게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5월에 이제 입대를 했거든요. 그때 제 모습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짜잔. 예. 제 모습이에요. 계급이 뭔 것 같아요? 네, 상병입니다, 상병. 예, 상병 때 휴가 나간다고 이 후임들이 있잖아요. 와서, 상병님, 복주환 상병님 그러면서 제 구두를 막 닦아줬는데, 보세요. 이때 표정 어때 보입니까? 좀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 한번 상병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얼굴 보니까 상병 때부터는 뭔가 알게 모르게 뭔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군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한 건 아니겠죠? 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언제인 것 같아요? 2등병 때. 자, 2등병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때는 손을 드는 것도 막 눈치 보면서 듭니다. 이거 어떡하지? 들을까? 지금 이 사진 누가 찍어준 것 같습니까? 여자친구가 첫 면회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도 2등병 치고는 좀 뭔가 표정이 좀 편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요, 상병 때도 그렇고 사실 2등병 때 이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부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군 생활이 굉장히 풀린 편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자대 배치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딱 가가지고 각 잡고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야, 복주환, 예, 너 혹시 어디서 왔냐? 예, 수원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 연극이랑 뮤지컬 하다 왔습니다. 오, 진짜? 그 다음에 뭐 해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 노래해봐. 춤춰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노래 막 하면서 춤을 막 췄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찮은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이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 누구예요? 시스타. 혹시 아세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시스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훈련병 때 시스타가 데뷔를 했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시스타라는 게 벌써 인기 스타가 돼가지고 막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노래가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Push Push Baby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도 또 처음 듣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야, 그럼 너 저 중에 아는 애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딱 봤는데 아니, 이 중에 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친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진짜야? 이러는 거야. 친구 누군데? 제 친구는 시스타 보라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연병장까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전화를 딱 했죠. 뜨르릉, 뜨르릉. 제발 받아라 하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너 보라 맞지? 나 보라야. 주환아, 너 잘 지내지? 나 지금 군대인데. 군대야? 너 진짜 멋있다. 나 군대 지금 입대했는데 선임 좀 바꿔줄게? 하고 전화를 딱 바꿔줬어요. 그때 두 번째 이제 환호가 막, 와! 이러면서 저희 그 교육지원대대에는 전 장병이 80명밖에 안 됐거든요. 80명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회에 있는 친구한테 초창기에 전화 많이 걸면은, 그죠? 1633으로 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가뜩이나 이제 보라가 막 연예인이 돼가지고 뜨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3주 뒤부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라한테 전화도 할 수 없고 이러면서 이젠 본격적으로 2등병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젠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적응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적응 기간이 딱 끝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등병 업무를 저한테 딱 주는데 다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일이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일인데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을 잘했으면 되는데 제가 보란 때문에 인기도 많았지, 막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나 헬스장 다녔지,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정확히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뭘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됐고 선임들에게 막 욕을 듣기 시작했어요. 너 제대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군생활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군생활? 이러면서 매일 밤 생각이 더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고 불면증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또 6시 반에 기상해서 졸게 되고, 졸면 실수하게 되고 또 혼나게 되고, 이등병 때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맞선임이었던 분이 답답했는지 저한테 와서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주한, 너 똑바로 안 해? 너 사회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린 상관 안 해. 이등병이면 이등병답게 일 제대로 하란 말이야. 군대에서는 너가 주어진 업무랑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너가 군생활을 하는 거야. 똑바로 해. 너무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군대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막 방황을 하다가 저 멘토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멘토 한 명씩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감생님이 멘토였거든요. 교감생님께서, 고등학교 교감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한이, 너가 군대에 들어가면은 꼭 이거를 실천해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실천하면은 너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군대에서 너가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뤄낼 수 있고 너가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선생님,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언서판. 바로 신언서판이다. 신언서판이 뭔데요, 선생님? 매일 운동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어. 두 번째, 매일매일 독서를 한번 해봐. 너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일 거다. 글 써. 펜 글씨 연습을 해봐. 그냥 글씨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편지를 너가 보낼 텐데 편지 보내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다 생각하고 글씨를 연습해봐. 그리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봐. 이렇게 저에게 신언서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저만 알고 싶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군생활 동안 신언서판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고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가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등병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등병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손을 한번 내려주시고요. 이등병. 우리 이등병분들은 어떤 게 좀 가장 힘드신가요? 다 힘들죠?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등병 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업무 사이클. 이 업무 사이클이라는 것, 업무 리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업무 리스트를 왜 사이클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군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군대는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머리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보니까 일의 종류와 우선순위,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복주안의 매일 사이클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병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병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이거 일병이 가장 많으시네요. 여러분들 요즘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일병은 왜 일병인지 아시죠?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돼서 일병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일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은 어떤 걸 잃게 되냐면은 나 자신을 군대에서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은 스트레스 관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스트레스 관리. 이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나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서 일기를 꾸준히 썼어요. 그래서 일기를 어느 정도 썼냐면은 제가 군생활 훈련소 때부터 병장 때까지 약 5권 분량의 공책, 노트를 좀 적었더라고요. 일기를 쓰실 때에는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진솔하고 자유롭게 기록하자. 일기 쓰기는 글쓰기, 일반 글쓰기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맞춤법이 틀려도 되고
또 틀려도 그런 맛으로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오로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요 끄집어내놓고 대화를 나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일말삼초 뭔지 아시죠? 일병, 말, 상병, 초. 일말삼초인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친구. 제가 그게 또 떠오르네요. 이등병 때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편지도 자주 주고받고 면회도 자주 오고 휴가 때마다 만나고 하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일병 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뭔데? 말해도 돼? 아니야, 말하지 마. 차라리 내가 말할게.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같이 말하는 거다. 하나, 둘, 셋.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으아 하면서 우는 소리가 이 전화기 사이로 들리는 거예요.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더 이상 말하지 마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병장 달려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아 이러면서 울다가 일주일 동안 제가 원래 군생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중대장님실에 살짝 봤거든요. 관심병사에 복주환이라는 이름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관심병사니까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상담 받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관심병사 상담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뭘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기를 썼어요.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미운 감정, 하지만 그리운 감정, 그리고 군생활에 대한 다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적었는데 군생활 일기를 쓰다 보면은 부정적인 일기를 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끝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병이에요. 나 일 못하는 일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고 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달 뒤에는 진짜 일 잘하는 일병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미래형 일기를 쓰면은 정말 내가 나 자신에게 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록한 대로 생각한 대로 내 에너지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상황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록해 주시고요. 자, 이제 상병이죠. 상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상병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병장 손 들어보세요. 상병 병장 한번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병 병장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진짜 군대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말 상병 때 시간이 안 가고 병장 때는 더더욱 시간이 안 가죠. 그래서 우리 병장분들, 상병분들 매일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뭐예요? 야, 저녁 언제냐? 저녁 며칠 남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때부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상병 같은 경우는 1년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2등병, 1병의 힘든 시간을 잘 거쳤기 때문에 저는 한 2가지 정도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대만큼 책 읽기 좋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목표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목표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몇 권 정도 읽을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자, 나는 몇 권 정도 읽을 거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인데 조금만 한번 더 높여보시죠. 하나, 둘, 셋. 저는요, 군대 딱 입대하는 순간 100권 정도 한번 읽어보자. 이런 목표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 동안 다 재보니까 267권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책을 읽었던 팁을 알려드릴게요. 책을 읽으실 때는 이 리스트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리스트를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은 이렇게 장르별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좀 균형 있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적으시면은 내가 몇 권 정도 읽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딱 알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목표의식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고 어쩔 때는 책보다 사람이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책 읽기 좋은 시간이 바로 군대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군대에서 돈 벌 수 있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좀 솔깃하지 않아요? 한 시간에 적어도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씩 그냥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운동 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친해지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결국 돈을 버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회에서 제대로 마음 먹고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 레슨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개인 PT 비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 운동 잘하는 친구들, 선임들, 후임들 있으면은 그분들은 운동 가르쳐 달라고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알려줄까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한번 1년 동안 따라다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몸도 만드시고 또 돈도 버시고 하는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병장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좀 꿈꾸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을 했거든요. 버킷리스트에 내가 앞으로 전역하기 전까지와 전역하고 나서 10년 동안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적었는데 이거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만다라트라고 아시나요? 만다라, 목표를 달성하는 아트, 기술이라는 뜻인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약속 한번 해볼게요. 약속. 소리 내서 해볼게요. 약속. 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만다라트 꼭 한 번쯤 연등 시간이나 개인 정비 시간에 그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손을 내려주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전역 후에 혹은 지금 여러분들 군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군생활 하면서 비전을 한번 적어보세요. 중심 토픽에.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주요 토픽의 핵심 목표를 적고 하위 토픽의 세부 방법을 적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역 후에 누구보다도 멋있는 남자가 될 거야.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룰 수 있는 학업, 독서, 몸짱, 가족, 여행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주요 토픽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 주요 토픽을 그대로 양 사이드에다가 적으시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랑 멋있는 남자, 멋있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매일 안마를 해드릴 거야. 효도여행 갈 거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적으시고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꼭 적으세요. 내가 어떤 순서대로 저녁에 나가서 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적고 또 여러분들 언제 하고 싶은지 가 일정을 적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꿈꾸는 일들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만약에 8년 전 이때로 돌아가서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시 만약에 네가 군생활하면 뭘 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그때처럼 매일 종이에다가 사이클을 정리하고 신원서판을 단련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노력들이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